드라마 피고인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감추고 들추려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범인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입증하던 검사 박정우는 어느 날 자신이 범인으로 몰려 옥에 갇힌다. 누명을 썼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고 감옥에서 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박정우가 진실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드라마에서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범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피노키오의 코처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 속에서뿐 아니라 실제 세상도 거짓이 난무한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재판장에서는 거짓을 가리는 것이 곧 재판의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거짓말을 판별법이 전해 내려온다. 그러한 판별법들은 인간이 거짓말을 하려면 긴장하게 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타고난 거짓말쟁이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이 약한 정직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았다. 19세기 중엽에 이르자 이러한 신체 반응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등장하면서 거짓말 탐지기가 등장하게 된다. 범죄학자 롬브로소는 혈압계와 맥박계,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베누시는 호흡계를 이용해 범인을 신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미국의 생리학자인 존 라스는 혈압, 맥박, 호흡을 동시에 측정하는 오늘날의 거짓말 탐지기에 해당하는 폴리그래프를 발명했다. 폴리그래프는 말 그대로 혈압과 맥박, 호흡을 동시에 측정해 거짓말을 하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장치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폴리그래프가 매우 정확한 듯이 묘사되지만 정확도는 70에서 90% 정도로 다양하게 나온다. 이 정도만 해도 정확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10에서 30% 정도의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위해서는 과학자 사회에서 충분한 수용이 이뤄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경우에 그것을 과학적인 결과로 인정하게 된다. 즉, 누가 조사하더라도 진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짓말 탐지기는 그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따른 신체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과 참말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보고 이를 판별하는 기계라는 거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fMRI와 같이 뇌의 반응을 직접 탐지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신체 반응보다 조금 더 정확하다는 것이지 거짓말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뇌 반응을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fMRI를 활용한 방법도 거짓말 탐지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이 DNA나 지문보다 낮을 수밖에는 없다. 기계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역시 전통적인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에서 범인을 취조할 때 진실을 잘 밝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찰이라고 해서 크게 나을 것도 없다. 오죽했으면 영화범죄도시에서 마석두 형사가 진실의 방까지 등장시켰겠는가. 어쨌건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에 잘 속는다는 거다. 피노키오가 받는 천사의 선물. 만일 피노키오가 피고인이라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 아마도 재판을 진행하는데 변호사나 검사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판사가 필요한 것을 물으면 피고인은 진실을 대답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거짓을 말하면 코가 길어지니 말이다. 따라서 판사는 묻고 판단해서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다. 판사의 질문에 거짓을 답하게 되면 코가 길어지니 피노키오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노키오가 아닌 인간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누구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결백하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리기 위해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반된 증언이 있을 때 증거가 있는 사람의 증언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날마다 서로 속이고 속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 광고와 정치인의 거짓 공약처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직은 미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직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늑대와 양치기와 같은 동화에서는 거짓말하면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양치기의 교훈은 거짓말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후세대를 교육해왔다.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거짓말은 나쁜 것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징벌적인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한다. 통념과 달리 아이들은 거짓말을 한 후 벌을 받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피노키오처럼 정직함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이야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벌을 받지만 정직하게 살았더니 결국 인간이 되는 천사의 선물을 받는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천사의 선물이다.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산 결과 푸른 요정에게서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는 상을 받은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피노키오는 이전에는 외모가 나무 인형처럼 생겼을 뿐 인간과 동일한 행동이나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피노키오의 외모가 바뀐 것과 함께 달라진 것은 거짓말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다. 나무 인형이었을 때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간이 된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고 피노키오를 속였던 것은 인간이나 의인화된 동물들처럼 완벽한 존재인 천사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며 피노키오는 거짓말이 금방 들통나니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인간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니고 있다. 사실 피노키오가 천사에게 받은 것은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된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더 이상 코가 길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피노키오는 성장하면서 정직해지지만 오히려 사람은 성장 과정을 통해 거짓말하는 법을 익힌다. 즉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성장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렇다고 사회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권위적인 사회에서 흔히 등장하는 권모술수와 부정부패와 같은 거짓말은 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연인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거짓말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우리는 거짓말이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순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코가 길어진 피노키오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피노키오보다 훨씬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세상을 제대로 살기 어렵다. 거짓이 난무하지만 소위 착한 거짓말이라고 불리는 거짓말이 없다면 세상은 참으로 팍팍하게 느껴질 것이다. 연인 사이에서는 거짓이 없다면 많은 커플이 깨질 거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당신이 가장 멋져라는 말을 달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런 말을 듣기 어려울 것이고 그만큼 대인관계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동화의 교훈과 달리 거짓말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는 것도 편견이다. 보호색과 같은 위장술도 일종의 거짓이다.
보호색이나 의태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것이 화장이나 패션의 기원이다. 예뻐 보이고 키 커 보일 뿐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거짓인 셈이다. 거짓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간의 뇌를 발달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인간은 거짓말하는 능력이 발달했기에 역설적이게도 서로 믿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직을 공동체 유지를 위한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다. 피노키오를 종종 거짓말쟁이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거짓말을 한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사는지 깨닫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코가 길어지는 것처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다.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들통나는 피노키오의 코는 거짓말을 막아주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피노키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피노키오에게는 형벌이나 다름없다. 피노키오에게는 진실과 거짓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아무 거짓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거짓말이 허락되지 않는 직종도 있다. 바로 과학자 사회다. 과학자는 정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황우석 사건처럼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 모든 연구에 대해 다시 검증해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과학자들도 인간이기에 때론 연구 윤리를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업적을 발표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 하지만 과학은 항상 검증을 거치기에 결국 이러한 거짓은 들통나기 마련이다. 우린 거짓말쟁이들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거짓말을 한 아이에게 엄마나 교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꾸중하지만 모든 거짓말을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사회가 더 삭막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세상 누군가는 돌직구를 날릴 필요가 있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법정에 선 증인은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하지만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에게는 거짓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앞으로 거짓말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등장한다면 증인 선서와 함께 이 장치를 도입해야 할까?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로봇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인공지능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본들 인공지능은 거짓으로 사랑한다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우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컴퓨터가 제시한 답이 진실인지 일일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잘못된 결과를 산출했다면 그것은 데이터나 알고리즘의 오류에 의한 것이다.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을 때 이것을 법정에 도입해야 할까? 증인 선서를 통해 증인은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지만 그들은 자의로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뇌의 반응을 통해 우린 증인의 증언이 거짓임을 모두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을 획득했을 때 그것을 법정에 도입해야 하는가? 뇌에 있는 정보를 꺼낼 수 있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에서 내 마음이 들키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사실 거짓말은 판별하기 매우 어렵다. 진실을 알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노키오의 코가 커졌다는 것은 피노키오가 진실을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는 자기 기만에 빠진 경우 피노키오의 코는 커지지 않는다. 진실이라고 믿고 말한 거짓을 우린 거짓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다. 그래야 과학이 인간의 마음을 어디까지 살펴봐야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